그 각각의 활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건지에 따라서 글자 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으로 드린 그 활동은 무조건 만든다는 생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비 고2 학생들입니다. 예비자 떼도 될까요? 이제 2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면 비교과 활동 과연 어느 정도 기준을 목표로 삼아서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그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거든요. 요 내용 하나하나 살펴본 뒤에 또 우리 참여해 주신 수험표표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가서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캘린더부터 열어봐야죠. 예. 오늘 1월 3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수요일까지는 고등학교 3 학년, 2 학년, 1 학년 학생들의 학년별 비교과 활동 수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전체적으로 토파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전에 1월 1 일부터는 우리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학습 환경, 나의 건강부터 물리적인 학습 환경까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요것도 여러분들 함께 얘기 나눴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우리 수험 피플 여러분들 계시면 요 내용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뭔가 겨울방학을 달려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격적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나의 집중력을 최대치로 올려줄 학습 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좀 요소별로 따져 보시면서 준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내용은 우리 공부를 직접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환경을 구축해 주시면서 조력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 당연히 같이 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학년별 비교과 활동의 수 고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을 함께 우리가 1 년을 좀 토파 보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 캘린더 뒤편에 이 주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1 월에 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어 1 학년 학생부 분석 후 2 학년 비교과 활동의 방향 계획 수립하기. 요거를 제가 넣어 놨어요. 우리 1 월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요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기존에 어떤 활동들을 했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학년에 어떤 키워드나 어떤 활동의 방향으로 달려나가겠다. 내용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요것도 우리 이어서 이제 갈 거거든요. 그 부분도 이어서 갈 거지만 요 이 비교과 활동의 내용을 우리가 정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교과 활동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열려 있는가. 이걸 보고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표가요. 여러분의 3 년간의 내용을 실제 대학에서 살펴볼 때 볼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출결 사항부터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또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졸업해서 어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가 이런 학적 사항, 인적 사항은 서류 블라인드 평가로 대입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 확인은 하지만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2번 항목인 출결 상황부터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 년간 어떤 내용으로 출결을 만들어 왔는지 요 부분 보고 그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외 활동으로 취득한 자격증 또 인증 같은 것들은 당연히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다만 그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내에 들어있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 요 항목은 특히나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직업계고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학생들 요 학생들은 요 부분도 대입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문계고 친구들이라면 저는 직업계고가 아닙니다 하는 인문계고 친구들은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계고 지금 과정을 이수하는 친구들은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 요 내용을 수업으로 이수를 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수한 성적들이 들어가게 된다. 요걸 이수하는 친구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다음 항목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요것도 대학 평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안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요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봉사 활동 실적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안에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또 1학기, 2학기 동안 이수하는 과목에 대한 성적 부분이 나오죠. 성적. 요 부분은 우리 이미 미리 다룬 나의 성적표 분석 후 대입 전략 세우기. 여기서 우리 요 내용들 다뤘어요. 지금 겨울방학 이제 여러분 학기말 성적표 받아보셨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예비고이 친구들 1학년 성적을 어떻게 분석해서 2학년 성적 계획을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지 이 부분은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분 클릭하셔 가지고 그 영상 못 보셨다. 보셔야 돼요. 우리 1학년 때 성적표도 분석하시면서 2학년에 계획을 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아래 각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수 있죠. 요 부분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각 과목별 담당 선생님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자세로 참여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이해도를 보였는지 요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글로 서술해서 기재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까지 이제 쫙 우리가 기재되고 마지막에 세부 특기사항 가장 아래는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요건 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수업 유연한 활동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는 개인별 세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 사이에 독서 항목도 들어 있었지만 이제 독서는 이제 미반영되다 보니까 우리는 요 독서 리스트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여러 특기 사항들 안에서 책을 활용했던 모습들을 또 보여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에 들어있는 마지막 항목이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은요, 줄여가지고 행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나를 쭉 지켜보셨다가 이 학생이 어떤 성장의 모습 또 아주 두각을 나타낸 모습 다소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 요런 내용들을 정말 말 그대로 1년을 종합 평가해 주시는 그런 항목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을 해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비 고2 친구들은 이미 요 1학년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1학년의 학생부 내용은 학생부 기재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항목마다 이제 3월이 되면 우리가 나이스에 접속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각 항목마다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완성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학년 1 월과 2월 동안에는 완성본이 다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실제로 이 각 항목마다 적힐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요 부분들을 이제 떠올리시면서 요 내용들을 작성을 해 나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 이제 적어 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2학년 활동을 계획을 해 주셔야죠. 자, 그때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아래 특기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나의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서술의 스타일로 뭐뭐 했음, 어떠한 특징을 보임, 이러이러한 활동에 참여함 하는 서술의 타입으로 나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 각각의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들은요. 제가 여기다 써 놨잖아요.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이것처럼 각 항목마다
작성할 수 있는 기재 글자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해 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내용이라든가 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런 항목들로 나뉘어져 있고 각 항목마다 쓸 수 있는 글자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학년 활동, 더 장기적으로는 2학년과 3학년 활동에 대한 큰 로드맵을 그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대학에서 나를 평가하는 유일한 서류인 학생부는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는 실험 동아리인데요. 1년 동안 실험을 20개를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20개 활동을 여기 지금 쓰려고 봤더니 어떤 스타일밖에 안 돼요? 나열식으로밖에 안 돼요. 무슨 실험, 무슨 실험, 무슨 실험, 무슨 실험, 무슨 실험. 자, 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 몇 줄 쓰이죠? 무슨 실험, 무슨 실험에 참여하여, 참여함. 요것만 쓰면은 거의 반 찰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여한 뒤 어떤 성장을 이루었느냐를 함께 보고 싶겠죠. 그쵸? 근데 그걸 다 쓰려고 하기에는 내가 한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늘려간 친구들이 간과했던 건 뭡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는 결국은 쓰려고 볼 때는 항목마다 쓸 수 있는 글자 수에 한계가 있다.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실제로 글자 수로는 500자, 컴퓨터에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트 수로는 1500바이트. 그 바이트가 꽉 차서 글자 수가 넘어가면요. 더 이상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자동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가 다음 학년, 다음 학기에 대한 활동 계획을 짜고자 한다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각 항목마다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는 활동의 수가 몇 개인지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셔야 굉장히 바쁜 시간 내에서 비교과 활동도 의미 있게 해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총 500자를 기록할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 근데 이 학생이 실제로 봤더니 1년간 2000자를 쓸 만큼의 내용의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시간만큼을 오버한 거죠. 대신 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활동한 걸 대학에서 알 길은 없어요. 대학은 오로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500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소개서가 이제는 전면 폐지되면서 제가 이 동아리 활동에 기재된 대표적인 세계 활동 이외에 20개 이상의 실험을 진행하며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500자만 기록할 수 있는데 2000자의 활동을 한 친구도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거고, 실제로 이래서 학기 말에 가서 담임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야, 너 여기 지금 글자 수 꽉 찼는데 뺄 거 더 골라봐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활동들 다 빼야 돼요. 내가 정말 밤새면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500자를 충실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300자만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00자만 기재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 학생 어떻게 된 거예요? 200자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0자를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했던 매력적인 활동, 나의 역량을 얼마든지 더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기회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부는 누가 작성한다? 교사가 작성한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작성하는 거지 학생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떤 친구가 500자 기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00자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충실하게 활동을 했는데, 충실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록을 안 해주세요. 이런 경우일 수 있죠. 아까 우리 2000자만큼의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 기록을 안 해주셨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충실하게 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500자를 채울 만큼의 활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충실하게 활동했음에도 빼놓고 기록하시는 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어요. 이거 선생님들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내용이 작성될 수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가 헷갈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런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는 선생님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노하우가 선생님들마다 편차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학기 말에 가가지고는 내가 했던 활동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면서 상기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진행을 해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예요. 선생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500자를 충실하게 써주고 싶은데 쓰려야 쓸 수가 없어. 너 지금 활동 매번 잘 참여하지도 않았고, 우리 저번에 실험하고 할 때도 잘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려야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내가 충실하게 활동을 한 뒤에 선생님이 기록이 안 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으로 내가 활동한 게 없어가지고 기록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방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 잘 써주실까 안 써주실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 1순위로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유의미하게 작성될 내용을 구성하고 만들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뭘 활동을 한 상태에서 선생님 이것도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활동 안 한 거를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유의미한 내용을, 활동의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로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냈는가의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들이 만든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디자인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다음 학년에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될 수 있는 기회들도 살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채울 건지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니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쓰시는 건데 무슨 내용을 학생한테 관리하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학교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고, 그 열려진 기회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주제로, 내가 궁금한 그런 수준의 활동으로
실천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은 학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안 했는데 선생님이 써 주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우리 친구들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알겠습니다, 멘토님. 알겠어요. 저 새 학기가 되면요, 새 학년이 되면 무조건 열심히, 그리고 무조건 많이 활동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우죠. 에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많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어떤 상황 생길 수 있어요? 그 항목에 500자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2000자만큼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아리 활동만 하다가 1년을 끝낼 건 아니잖아요. 자율활동에도 활동이 엄청 많고, 동아리 활동에, 진로 활동에, 과목별 세분음의 특기사항을 채우기 위한 각종 수행평가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최소한의 활동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내야 1년간 여러분들에게 각 항목에서 다양하게 주어지는 학업이며 활동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많이를 외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각 항목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활동의 개수에 맞춰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를 하더라도 개수에 맞춰서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저와 학교생활기록부 그 항목들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각 학생부의 항목별로 채울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의 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각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마다 몇 개의 활동을 어떤 주제로 만들겠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나가셔야 되는 건데, 어떤 주제로 갈 것이냐는 후순위예요. 몇 개의 기회가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몇 개의 기회가 있느냐가 먼저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비교과 활동의 방향 계획 수립하기, 이것도 우리 그 수험피플 세미나로 제가 또 진행을 하겠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A라는 주제를 내가 다루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그 A라는 주제를 진로 활동에서 다루겠다. 근데 진로 활동에 이미 다른 활동들이 차 있다. 그럼 그 주제를 내가 특히나 이번 학기에 배우는 어떤 과목과 연계되니 여기에다가 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에 어떤 활동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나한테 필요한 주제를 내가 디자인하면서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보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로 유의미한 활동의 수의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고,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의 수는요, 사실 저는 이제 아래서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목표 활동 수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나의 유의미한 활동 수의 기준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학년은 각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로 이미 활동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2학년 때 활동 볼게요. 사실 2학년이라고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이 달라지진 않죠? 3년간 똑같아요. 달라지는 부분 없습니다. 없어요. 자, 보시면 자율활동은 우리가 한글 글자 수로 500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컴퓨터 바이트로 들어가면 한글이 한 글자당 3바이트고 숫자는 2바이트고, 이게 영어 2바이트고 이게 달라요. 바이트 수가. 그러니까
500자로 세웠을 때 사실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500자 플러스 안팎 마이너스 안팎으로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쓴다고 했을 때 몇 개의 활동을 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가늠은 해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가늠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율활동을 1년 동안 자율활동에 쓸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을 저는 이 녹색 박스를 3 개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 중에 자율활동에 여러분의 개인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을 저는 3개 정도는 만들어 가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0자 내외로 그 활동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 학생이 이 활동을 시행을 했고 과정에서의 특징은 이렇고 이 결과가 이랬는데 그걸 통해 이 학생은 어떤 부분 성장시킬 수 있었다. 요런 내용들을 담은 활동의 설명을 플러스 마이너스 150자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글자 수는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활동의 경우에는 좀 200자씩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글자 수가 쪼끔씩 줄어들 수는 있겠죠, 소재의 글자 수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의 소재가 3개 정도는 되기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자율활동에 나의 특징을 보여줄 만한 소재가 3 개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이 활동의 개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를 이 대학 평가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면 입체평가 기준, 입체평가 3.0 만점 기준에서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최상위 대학의 기본 평균 점수인 2.7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고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자율활동 나중에 1년 동안 여러분들 여기 지금 1 학년 거 한번 써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시민사회 교육에 참여함, 학교 자치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요런 나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학급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한 그런 활동들로만 좀 나열이 되어 있다면 이런 활동들을 우리 평가받을 수가 없거든요. 유의미한 활동의 소재로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역할을 가지고 나의 활동이 나의 역할에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나의 역량이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이 3개 정도는 채워져 있는지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자, 동아리 활동 가 볼게요. 동아리 활동은 제가 몇 개로 드렸어요? 2 개로 드리고 있죠, 2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도 우리 활동에서 1년 동안 활동은 여러 개를 계획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활동을 하면서 역량도 넓히고 수준도 높여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개를 했다 안 했다. 예를 들어서 10개 활동을 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10개 활동을 했다 안 했다. 이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개 활동 중에서 내가 대학에다가 '아 그래도 이거 한 2개 정도는 진짜 이거 괜찮겠다.'라고 소개할 만한 활동이 있는지를 보면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껏 10 개를 했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보면 진짜 설명할 건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감상반 동아리 활동 1 년간 했는데 10개 영화를 봤어요. 근데 10 개의 영화 뭐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맨날 그때그때 애들이 보자고 하는 거 봐 가지고 별로 활동한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10개 활동을 했어도 대학에 나의 역량을 보일 만큼의 2개 활동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동아리 활동 계획을 하시면 그중에서 내가 메인으로 '나는 이거는 진짜 주제도 내가 마음에 들고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메인 활동을 최소 2 개는 뽑으셔라. 그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다른 활동들은 참여해서 여러분의 동아리 활동 그 플랜에 맞춰서 활동을 하시되 요만큼의 수준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내가 대체할 것인가는 보시면서 활동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는 여기 기재할 최소한의 2개 활동은 최대한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극대화시켜서 요건 활동해 주셔야 되는 거다. 자, 그다음 또 가 볼게요. 진로 활동 700자입니다. 700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3개 정도의 의미 있는 활동을 추천해요. 그런데 여기는 2개 활동 정도로 아주 크게 의미 있는 활동 쓰는 친구도 있고
4 개까지 의미 있는 활동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되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 3 개, 3개 정도는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드셔라. 특히나 이 진로 활동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원할 전공이라든가 그 계열에 맞춰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2 학년 때 이제 3 학년으로 한 번 더 확장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진로 탐색을 못 끝낸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적극적인 진로 탐색 역량 보여주셔야 하고요. 진로 탐색이 끝났어요. 저는 확실히 이 부분으로 갈 겁니다 하는 친구들은 진로 탐색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였던 심층적인 수준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진로 활동, 요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소 3개 정도는 맞춰 주셔라. 자, 그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부분이죠. 봉사활동 실적 부분은 서술형으로 기재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내에서 봉사활동하면 아주 심플하게 그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만 요게 간단하게 기재가 되죠. 우리 이미 1 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 확인해 보면 어떻게 기재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멘토링 봉사, 그죠? 뭐 청소, 환경 미화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표적인 활동 내용만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이 제가 지금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봉사활동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한 개 활동 정도는 대표적으로 만드셔라. 라는 추천을 해 드리기 위해서 요게 지금 한 칸을 만들어 둔 거예요. 요건 이제 꾸준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인제 성적표 나오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갑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나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서술형으로 서술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여러분이 이수하는 과목당 연간 500자라고 하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수업 중에 활동을 5 개, 6 개, 7 개, 8개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열식으로 쓰지 않고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를 조금 더 충실하게 써내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활동들을 구구절절하게 막 쓸 수는 없어요. 붙여서 막 쓸 수는 없고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죠. 그때 우리는 최소한 1 학기, 2 학기, 한 학기 정도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쓸 수 있는 소재 2개 정도는 만드셔라. 라는 의미로 제가 칸을 2 개를 써 놓은 거예요. 소재 1, 소재 2 요렇게. 하나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메인으로 했던 아주 잘 준비된 걸 하나 가지고 의미 있게 500자를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1 학기, 2 학기 나눠서 듣는 과목은 똑같은 과목인데 학기 나눠서 듣는 그런 과목은 선생님께서 1 학기, 2 학기 나눠서 써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써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2개 정도 소재는 의미 있게 그 과목에서 좀 만들어 주셔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 내용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진행하는 수행평가의 주제라든가 유형 요게 의미 있게 기재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중 활동 그다음에 개인 추가 활동 물론 이 개인 추가 활동이 제가 집에서 보고서 써 왔으니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따로 수업 시간에 뭐 발표 기회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개인적인 추가 활동했을 때 기재가 될 수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행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선생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이제 넘겨 주셨을 때 나한테 필요한 주제를 맞춰야 되고 그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장 돋보여서 드러낼 수 있는 유형을 어떤 활동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수업 중 활동은요. 선생님이 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문화 시간에 연극을 할 거다." 작품도 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수성을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기부를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과목별로 2개 정도 소재를 우리가 메인으로 작성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활동한다라고 했을 때 2 학년은 제가 과목의 기준을 15 개로 뒀어요, 일단. 근데 요거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요것보다 적게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보다 이제 많게 이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2 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에 따라서 1-2 학기 과목 각각 소재 2 개씩 이렇게 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제가 학생들마다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의 수는 차이가 있다. 이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1 년에 500자를 우리한테 주는데요. 이 500자 내에서 쓸 수 있는 활동의 종류는 좀 제한적이긴 하죠. 우리 학교에서 수업 유연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또 작성을 하게 되거나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이제 기재가 되는 부분인 건데, 중요한 건 학교에 따라서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운영하는 학교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를 해 줘야죠. 참여해서 500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라. 저는 요렇게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500자가 다른 이 개인별 세부 특기를 쓰는 학생에 비해서 500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500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특히나 이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활동의 특징 자체가 각 학교들에서 이 활동을 구성을 할 때 뭐 항목 간 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화 내용이라든가 뭔가 확장된 내용이라든가 연계된, 특히나 학술적인 역량을 보이는 요런 활동들로 많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또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이 500자 안에서 소재를 나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과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을 운영하지 않아 가지고 500자를 활용할 수 없는, 이거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 활용 활동이 없으면 그냥 여기 그냥 빈칸이거든요. 그냥 없어요. 요게 써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쓸 수 있었던 항목에서 하는 활동들, 할 수 있는 활동 속에서 융합 역량, 심화 역량, 확장의 역량, 연계 역량을 보여줘야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할 수 있는 데서 여기 개인별 그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활동들의 우리가 주제와 활동 유형을 정할 때 다른 친구들은 개인별 세특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일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저 이 주제에 관심 있으니까 이거 조사해 가지고 정리해서 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게 아니라 진짜 각 항목 간의 융합이라든가 단순 조사 보고서에 끝내지 않고 내가 실제로 탐구를 해 보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활동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요 다음 단계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활동해서 기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큼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죠? 실제로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제가 과목별로 소재 2개 주고 수행평가 주제 같은 것들이 기재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이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멘토님, 저희 수학 선생님은요 수행평가 그냥 쪽지 시험처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쓸 게 없어요 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 500자가 또 없는 거예요, 기회가. 내 개인적 역량을 보일 만한 기회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수학 역량을 꼭 보여야 되는 친구인데 이 수학 세특으로는 뭔가 보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수업에 참여한 자세와 의지 요런 정도밖에 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역량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나 수학과를 갈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활용해야죠.
여기서 수학 역량을 최대한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구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일단 내가 '아 나 여기는 지금 일단 기회가 없어.' 그럼 세특에서 2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남아 있는 항목을 그럼 주제를 뭘로 할까는 다음 단계예요.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여기도 연간 500자 쓸 수 있어요. 연간 500자. 근데 이 연간 500자 안에는 뭔가 정해진 내용이 없어요. 선생님이 말 그대로 1년 동안 우리 학생이 했던 활동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다음 노력,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왔는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지 있을 수 있고요. 잘 해보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쳤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거 다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다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노력해 왔는지, 의지가 있는지, 노력했는지, 성과는 어떤지, 얼마큼 성장했는지 이거 다 써줄 수 있는 게 이 종합 의견의 특징이에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이 학생은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개근을 1년 동안 하였으며, 자, 이 글자는 나의 역량을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에요. 왜요? 출결에서 이미 우린 봐요. 출결에 개근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성실하게 지각 없이 출결했구나, 개근했구나를 이미 볼 수 있는데, 성실하게 지각 한 번 없이 개근을 하였으면은 글자만 그냥 잡아먹는 평가죠. 근데 이 학생이 어떤 목적으로 그 활동을 시작했는지, 자율활동에 봤더니 뭔가 학급 반장으로서 했던 활동이 있는데 학급 반장으로서 그 활동을 왜 계획해서 시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써주세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담임 선생님께서 나에 대한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최소한 3개 정도는 작성해 주실 수 있게끔 일단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선생님도 이걸 보고 써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면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발표를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이에요. 우리 친구가 지금 고1 때 나는 발표가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토론반에 들어가요, 동아리. 그리고 실제로 학급에서도 우리 학급 소모임 활동으로 토론 모임, 소모임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발표하는 연습도 하고 발성 연습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걸 보셨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거를 여기다 써주실 수 있는 항목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선생님과 계속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발표 그 학급에서 토론 소모임을 구성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죠. 제가 발표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학급에서 이거 연습하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피드백을 구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좋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매주 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애들이랑 3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괜찮나요? 중간 과정 점검도 받고 마지막에 학기 말에 가서 이걸 언제 쓴다고 했어요? 연말에 써요. 연말에 선생님께서 한 번에 쫙 정리해서 쓰시니까 연말에 가서 선생님 제가 그 1년 동안 토론반 했던 거요. 실제로 제가 발표하고 하면서 이 각 과목들 선생님께서 발표 정말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도 언급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적어주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써주실 내용을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는 3학년은 이게 연말에 쓰다 보니까 3학년 8월 31일 1학기까지만 기재된 학교생활 기록부로 수시 대입이 진행이 되다 보니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보여줄 수 있는 행특의 기회는 2학년이 마지막이에요. 2학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500자 글자까지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소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우리 생기부 글자 수 어떤 칸에 몇 개 정도 기준으로 삼으셔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학년 올라가시는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지금 2학년 때 이수할 과목 수라든가 활동 체크하시면서 나는 목표로 2학년 1년 동안은 항목당 몇 개 활동을 만들어 보겠다. 요거를 기준을 세우세요. 글자 수가 더 줄어들고 활동 수를 늘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하나의 활동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하나 정도 뭐 더 여유 있게 하나 정도 더 보겠다 하셔도 그 각각의 활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건지에 따라서 글자 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으로 드린 그 활동은 무조건 만든다는 생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아직 2학년이긴 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각 항목마다 어떤 내용도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입 2학기 슈퍼팁 특강 여기 11쪽에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 2학기로 제가 항목별로 좀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교재 펼쳐서 학교생활 기록부 1번부터 이 행동특성 종합의견 8번까지 각 항목들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활용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고, 특히나 이 내용들이 여기 적히는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되길래 이게 중요한 건지 이 정성평가의 내용까지 함께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학년 올라갔을 때 학년별 비교과 활동 수를 몇 개 활동이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가. 제가 과목을 15개 기준으로 했을 때 2학년에만 44개의 활동 소재를 여러분들이 채우셨어야 하는 거예요. 44개, 44개의 활동으로 우리 2년간 활동을 충실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내일은 우리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1학년 올라가면 내가 의미 있게 해야 되는 활동들 어느 정도 기준으로 또 활동해야 되는지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일 라이브 방송도 우리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